뭐 이 자리가 뭐 이론이나 철학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건데 대표님 뭐 운용사 경영하시면서 벌써 이제 경영하신 지 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투자에서 확률적 이 사고가 얼마나 이게 정말 절실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감하십니까? 매일 느끼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매일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한창 막 뭐랄까 혈기에 불타오를 때 미세한 흐름을 다 먹어야 프로 아니겠어? 약간 이러면서 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막 세세한 정보에 집착하고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근데 막상 성과는 좋지 않거든요. 막상 돈 벌어주는 거는 옛날에 사놓고 내가 미처 체크 못하고 뭐 까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 주식은 뭐 알아서 잘할 거니까 지금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돈을 다 벌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보면서 막 열심히 트레이딩을 했던 주식은 그냥 반반이고 이거 거래 비용 감안하면은 그냥 다 손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다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고민하고 뭐 이러면은 일단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과도 안 좋고. 이게 이제 뭐 저자가 확률적인 주식 투자 이론은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일시적 결과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간 올바른 판단 경험을 축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뭐 뾰족한 수가 없다, 왕도가 없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뭐랄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건 독이다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몇 가지 실험 결과로도 좀 검증이 됐어요.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더 높아져요. 근데 오히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고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내 의사결정이 올바를 거다라는 확신의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거든요. 정보량과 꾸준히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그게 언제나 정답일 거다라는 생각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시장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뭐 이런 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냥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좀 어떻게 살고 있냐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비우고 좀 거리를 두고 그냥 실제 돌아가는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 뭐 이런 걸 보내는 게 오히려 돈 버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걸 이제 워렌 버핏은 정밀하게 맞추려다 완전히 빗나가는 것보다 대강이라도 맞추는 편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버핏도 그런 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확률적 사고 필요성의 출발점 결국은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불확실한 세계에서 뭐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좀 정답을 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답을 원하는 태도 자체가 좀 돈을 버는데 불리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질문만 살짝 바꾸면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질문들의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통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좋아질 거냐, 혹은 뭐 이렇게 세상 망한다. 한쪽만 보는데 약간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대답하기가 편해요. 자, 1년 후에 주가가 되게 올라 있다 치고 어떤 이유로 올라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1년 후에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나 있다 치고 일단 이런 결과가 있다 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하다가 또 보통 대답을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만 양쪽으로 던져보면은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태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책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좀 제시를 해놓은 걸 보면 자,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패를 허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이 추천사 보니까 확률적 사고 핵심은 다양성과 시행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저자랑 의견이 같다. 다양성은 왜 필요하고 이게 확률적 사고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건 뭐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확률적 사고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분산 투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버크셔 포트폴리오 되게 다변화돼 있거든요. 옛날에 파트너십 시절에도 포트폴리오 개수가 많았고 그러니까 뭐 한 몇백 개 종목에 분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혹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분산을 위해서 아무 주식이나 들여놓는 뭐 이런 거를 경계를 한 거지. 버핏이 분산 투자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버핏의 비판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 기본적으로 버핏도 확률적 사고를 너무나 잘 하고 있었고 버핏의 스승인 벤 그레이엄도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유리한 확률이더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건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의 섹터에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섹터가 꺾였을 때 그러니까 그 섹터의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뭐 수급이 안 좋아서 그냥 주가가 안 좋은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은 또 손실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스타일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주식 투자를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혹은 뭐 퀄리티 주식이다 이렇게 좀 특정 스타일에 많이 한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주식을 사서 미래에 내가 돈을 벌 거냐 잃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별로도 시장에서는 로테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싸면은 이게 가치주가 되는 거고 성장성 높으면은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를 먼저 규정짓고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그냥 이런 스타일은 이런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스타일로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분산하는 것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좋고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 확률적인 성과를 내 실제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시행착오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는데 특히 네. 우리 사회가 사실 실패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에요. 뭐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뭐 사회적인 문제도 뭐 운용사 이제 운용하시니까 사실 네. 펀드 매니저들이 평가받는 방식도 사실은 좀 어떨 땐 가혹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되게 흥미로운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그 스타트업 하기 되게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 뭐 제가 대학생일 때 그럴 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창업하기 너무 어렵다, 실리콘밸리를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한 8년 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되게 뭐 스타트업 창업하고 투자 받고 근데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는 빠른 실패를 통한 경험 축적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또 되게 보편화됐거든요. 어느새 갑자기 한국은 창업하기 되게 좋은 나라, 실패를 용인하는 나라, 실패를 장려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게 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다들 곡간이 풍족해서 실패를 용인하게 됐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그 실패를 용인하는 태도가 유동성에 관계없이 계속 좀 잘 용인을 해주고 좀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들 평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3개월, 6개월, 혹은 짧게는 뭐 1개월, 혹은 일주일 단위로 평가를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니저들 압박을 주다 보면은 매니저들은 단기적인 매매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단기 매매를 되게 잘하는 몇몇 특출난 매니저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에서는 굉장히 소수고,
좀 긴 호흡을 가진 매니저들도 충분히 고객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다면은 본인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그 고객이 기다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회사 내부에서 그런 좀 긴 타임라인을 고객에게 주지도 않고 직원에게 주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맨날 성과 평가하고 조직 개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단기간에 성과 좋은 펀드 매니저는 이걸로 열심히 세일즈해서 AUM 바짝 올렸다가 성과 보수 받고 뭐 그다음에 또 성과 안 좋아지면 또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과 안 좋은 매니저는 또 통계적으로는 성과 2년 동안 안 좋으면 그 다음 2년은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매니저는 이제 좀 집에 가거나 이직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니저도 손해보고 고객도 손해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도 손해보고 뭐 이런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 라쿤 자산 운용에서는 전혀 다르게 하십니까? 네, 저희는 뭐 일단은 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뭐 저희가 뭐 하락장에서 플러스 내는 그런 훌륭한 재주는 없고 그냥 한 2년 이상 정도 길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맡기셔야 되고 또 2년 정도 이상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뭐 요번 하락장에서도 뭐 상위보다는 뭐 추가 가입이 뭐 훨씬 더 많았고 상위는 뭐 아예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슬기롭게 실패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결국 이제 실패의 경험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인데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홍진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록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기록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록을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팔 때, 혹은 살려고 했는데 안 샀을 때,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았을 때, 뭐든 간에 어떤 유의미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득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베팅을 했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갖췄다. 뭐 그냥 그 정도 적어두면 되거든요. 이게 그냥 한 문장이어도 상관없고 한 단어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과가 좋든 안 좋았든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의사결정을 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좋은 피드백이 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사결정을 적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워드 막스도 이 투자에 대한 생각 서문에서 이게 경험이란 것은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준다. 투자는 쉽고 나는 투자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가장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실패를 대하는 태도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네. 윤영사 대표로서 뭐 동의하십니까? 네. 되게 이런 고급스러운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이 좀 뭐 약간의 비속어를 섞자면은 처음 맞아봐야 그래야 반성을 하고 되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사이클에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을 둘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부 말미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진실은 장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배웠는데 이게 실제 투자 현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물론이죠. 어떨 때 그런 걸 주로 많이 느꼈어요? 어떨 때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느끼는데. 그러니까
좀 성과 안 좋을 때 팔아버리고 나면은 주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매일 겪는 일이라. 이 저자가 이제 확률적 사고의 골격으로 꼽은 게 뭐 우리가 쭉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패로 허용하고 장기적 관점을 갖자. 여기 하나에 이제 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자, 통계적 기법이 필요하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 가설 검증형 사고법이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캠피셔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시장의 속설들, 통념들 혹은 통념에 반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숫자로 다 검증을 해보거든요. 캠피셔 주장 중에 재밌는 게 지금 또 이제 딱 그 시기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대통령 취임한 지 3년 차. 3년 차에 주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2년 차 말에 중간 선거 이후부터 주가가 되게 좋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데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주변의 월가 사람들은 이걸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웃어 넘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캠피셔는 어떤 인과적인 얘기까지 가지고 오면서 왜 그 시기에 주가가 좋을 확률이 높은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가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은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정당하려면은 경기 침체와 주가의 코릴레이션이 얼마인가, 상관관계가 얼마인가 이걸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GDP 성장률과 주가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데이터 작업 하나 해보고 나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통념들, 이게 경험에 따른 통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어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그런 학습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숫자로 몇 번 검증을 해보고 나면은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일단 머리가 클리어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남들이 계속 이런 아이디어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하죠. 이게 확률적 사고하고는 좀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대표님이 추천사 쓰신 워렌 버핏 주주서한 보면은 자기가 성공한 거는 2m 높이 장애물을 넘어서가 아니고 30cm 장애물만 골라서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고의 확률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질문 너무 좋네요, 오늘.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이 다른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확률적 사고가 너무 결이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버핏이 그 말을 했던 맥락은 그 능력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버핏이든 뭔거든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에서 투자를 해라라고 하고 있고, 그 능력 범위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내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혹은 그 능력 범위는 굳이 어떤 산업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투자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내가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임판 안에서만 놀아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판에 가서 이거를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래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이런 거는 스포츠에서 할 일이지, 그냥 투자에서는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공, 내가 치기 어려운 공은 그냥 아무리 걸러도 나는 삼진아웃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장애물 뛰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승률이 높은 거, 혹은 승률이 반반이라 하더라도 이겼을 때 많이 벌 수 있고, 졌을 때 적게 잃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내 눈에 명확히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남들은 경기 침체라고 굳이 그냥 우려만 하고 있는데, 나는 숫자로 검증을 해봤더니 경기 침체와
주가 수익률은 별로 관련이 없더라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유리한 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게임에 나서는 것도 일종의 능력 범위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 되는 걸 거고, 물론 버핏은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능력 범위라는 얘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놀아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버핏도 피가 뜨거운 젊은 시절엔 이렇게까지 못했겠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걸까요? 그 피가 뜨거운 젊은 시절이 한 10살, 13살 약간 요때 버핏도 처음에 막 차트 매매하고 온갖 기법으로 주식 투자를 다 해봤거든요. 버핏이 11살 때 처음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네, 온갖 기법을 다 시도를 해보다가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이게 진짜 되는 방법이구나라고 하고 이쪽으로 선회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벤그레이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확률적인 얘기거든요. 이거 버핏이 자기는 이제 늙어가지고 중요한 결정은 1년에 한 번만 하겠다고 뭐 서한에서 쓴 얘기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숫자로도 나타나잖아요. 너무 자주 사고 팔고. 그런 걸 좀 한번 벗어나는 계기로 이 확률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또 고민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마무리 멘트가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실패하는 확실한 비법은 잦은 매매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잦은 매매로 성공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이제 딴 세상 분들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분석해서 시장의 진출입을 결정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 뭐 이것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변수를 가지고 진출입 타이밍을 골라보는 이런 전략을 세팅을 했을 때 보통 아주 강력한 확률 높은 진출입 시그널이 한 18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계속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사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초과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너무 의사결정을 자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기회는 18개월에 한 번인데 우리는 18분에 한 번씩 그런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결정의 빈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좀 우리의 손실을 막아주는, 좀 줄여주는 첫걸음 아닐까. 뭐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